수업에서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교육학 전공자 김박입니다. 저는 생물학 농업 전공자 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농업의 시작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부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하다만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농업이 없었던 시절 어떤 할머니의 성공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늪지대나 강가를 꿰뚫고 있었고요. 그 바람에 술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전투력이 올라가서 이 할머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할머니한테 선물이 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술 줘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다 알고 있죠. 아, 이것들이 술 받으러 오는구나. 이 할머니는 술을 만들어서 부족을 키운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세대가 내려왔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속된 말로 가오라는 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주면 나도 이렇게 줘야지. 아. 왜 그러냐면 옛날 그런 풍습 같은 거 보면은 손님이 오면 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해달라는 거 거의 다 해주고 그런 식의 것이 그 옛날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는 좋은 거 딱 받고서는 입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총을 내려야, 그 은총이라 하면 술이죠. 그렇죠. 내가 이 술을 내려야 더 멋진 제사장, 더 멋진 샤먼이 될 거고, 그래야 우리 부족이 더 융숭해질 거고,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시녀들, 그러니까 아까 부족이 막 커진다고 했으니까 많은 노예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할머니의 술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그런 다른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시녀들이 있을 텐데 이 시녀들을 이 할머니는 들들 뽑기 시작합니다. 곡물을 가져오라고, 과일을 더 가져오라고, 주워오라고. 네, 더 많이 가져와. 내가 술 만드는 방법 안 가르쳐 주겠죠. 네, 그렇죠. 내가 술 만들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가져와. 들들들들들 볶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술 만드는 데만 곡물과 과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선물 들고 오잖아요. 그럼 먹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여야 되니까 막 뭐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들들들 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노동법도 있고 뭐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어느 정도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시키는 거 할당량 너 이만큼 가져와야 해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굉장히 좀 지금까지는 이제 좀 밝은 햇빛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 뒷면에는 당연히 어둠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시녀들 그리고 할머니의 노예들은 경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무에 시달리냐면 대접할 작물들 그리고 술을 만들 때 써야 할 곡물들을 채집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집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리 중심지로부터 우리 신성한 할머니가 있는 데로부터 한 뭐 1km, 2km 뒤지면 뭐 나오겠죠. 뭐 열매도 나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늪지대에 가면 나왔을 것이고, 근데 이게 한 1, 2년이 지속되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동물도 안 와요. 그리고 그러면 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할매가 저기 사는데 저 주변에는 무서운 동물이 안 와. 그거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의 영향력은 더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노예들은 1km, 2km 갔던 거를 3km, 4km, 5km, 6km, 7km, 8km 점점 더 멀리 나가서 채집을 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채집을 하러 가면 이제 할머니도 모르는 공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정말 위험한 데죠. 목숨을 여기에 내가 붙어있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나가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는 거죠. 인간은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독해지겠죠. 네, 독해진다고요? 네. 네. 하나 더 붙여보시죠. 똑똑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 2km 나가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10km, 20km씩 나가고 모르는 데를 가야 되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똑똑해집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는 데를 봤더니 내가 맨날 뽑아왔던 데를 봤더니 똑같은 게 나던데 그럼 그걸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양조장,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주변부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꽃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꽃가루 농도가 항상 일정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강제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어떤 재배를 시도하려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지층에서 꽃가루의 농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거 되게 재밌다. 네. 그건 기록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땅에. 네. 근데 몇몇 양조장 주변에서 아하. 꽃가루 농도가 갑자기 어느 지층에서 갑자기 증가한 것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연구 결과로. 흥미롭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앞에 얘기한 이런 것과 연결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그 양조장 주변의 환경이 사람이 농업을 시작하게끔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압력 중에 하나가 술이라는 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서부터 제 이 상상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농업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겁니다. 술 만들려다 보니 노예를 족치게 됐고 이 족쳐진 노예들이 똑똑해져서 농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서사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저는 고고학자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술을 먹어야 돼서 술이 필요해서 그래서 농업이 시작됐다. 농업이 막 엄청난 연구를 하거나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좀 취해볼까? 좀 싸워볼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꽤나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그리고 한번 들어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꼭 이 할머니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이랑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서 한 얘기는 각각의 연구는 뚜렷하게 됐지만 그걸 이어주는 거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가설, 술을 먹으려고 농사를 시작했다는 가설이 되게 저는 멋지다고 생각이 됐어요. 실제로 요 근처까지 가는 가설은 있는 거고 고고학적 증거도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이어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옛날에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졌던 시간들 그러니까 천장에 벽지 보면서 상상했던 나의 나날들 그리고 그 지하철 앞에서 기다리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생각했던 시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참 그립다. 그리고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스마트폰 속에 빠져서 SNS에 빠져가지고 이런 소중한 시간을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천장을 그냥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또 낭만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